자, 스텝 4 93페이지에 2번 문제 좀 해결을 할게요. 이거를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자, 절대값 t가 a라고 해봐. 다 문자로 넣고 해보자.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어떻게 생각해야 돼 여기서? t가 양수면 절대값 t는 그냥 t야. t가 음수면 절대값 t는 마이너스 t야. 그러니까 얘를 풀면 해가 따라서 t는 a던가, 오케이? 또는 t는 마이너스 a인 거야. 계속 똑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k 마이너스 2는 k제곱 플러스 5던가, 또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k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5던가. 자, 그럼 식을 이항을 시켜서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7은 0,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3은 0 나오는 거네, 그치?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니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뜻하는 게 절대값이잖아요. k제곱 플러스 5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치? k가 실수기 때문에 k제곱은 무조건 0 이상인데 k제곱 플러스 5는 그러면 무조건 5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초가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얘는 무조건 0 미만이라는 소리야. 그럼 생각을 해봐. 절대값이 음수래.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야. 괜찮나요? 절대값이 음수라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문제에서 해달라는 게 뭐예요? 이 모든 실근의 곱을 m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곱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7인 거고, 지금 얘는 k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k의 2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래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m의 실근의 곱을 m이라고 했을 때 m의 최대값, 얘가 m인 거잖아. m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네. 그치? 그러면 뭐 해달라는 거야? 결국에 최대값은 k의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서 이 k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꼭지점의 y좌표값 구해주세요 라는 뜻인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 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배울 때 일반적으로 x축, y축이에요로 문제풀이를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k축, m축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럼 해봅시다. m은 마이너스 묶었을 때 k제곱 마이너스 2k 하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7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 플러스 1,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 1 했으니까 플러스 1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 최대값은 마이너스 6인 거네요. 3번 풀이 잘 됐나요? 두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0인데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리고 이 거리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합이 0인 거, 곱은 0 미만인 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이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2차 방정식을 그래서 이 모양으로 정리를 해줘야겠지, 그치? bx 플러스 c는 0의 모양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겠네요. 곱해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그럼? mx제곱 이런 건 좀 쓰면서 할까요? 차라리 m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bx 쓰면서 합시다. 귀찮더라도.
mx의 제곱 마이너스 bm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bx. 우변에는 ax-c랑 m-1이 그러면 amx 마이너스 cm 마이너스 ax 플러스 c. 이거를 다 이제 좌변으로 넘겨놓고 정리를 해줘야겠네요. 그쵸? mx 제곱에 아니구나 m 플러스 1 x 제곱에 합에서는 요거랑 1차항에서 요거 다 넘겨놓고 가져야 되는 거네. 그치? 그럼 x의 개수는 어떻게 가져가나요? a-am 더 마이너스 mb 마이너스 b x 맞아요? 다음에 상수항에서는 플러스 cm 마이너스 c는 0인 거네요. 그쵸? 자, 합이 지금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1차항의 개수 부분이 0이 나와야 되는 거네. 왜냐면 여기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따지면 합은 m 플러스 1분의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am 플러스 mb 플러스 b가 나올 텐데 얘가 0인데 분모는 0인 걸 우리는 상상을 할 수조차 없죠. 그쵸? 그러면 분자가 0이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a 묶어서 이거 근데 뭐 잘못했나? 뭐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m-1 뭔가 인수분해가 되던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치, b로 묶으면 m 플러스 1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도?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얘가 0이어야 돼. 2차 방정식의 두근이야. m은 m 플러스 1은 0일 수가 없고, 그리고 곱인 m 플러스 1분의 c 곱하기 m 마이너스 1 얘는 지금 무조건 0보다 작은 상황인 거네요. 그쵸? 상수 m의 값을 a, b로 나타내어라 인 거네요. 그럼 얘를 조금 우리는 해야 되는 게 m을 a, b로 나타내세요 했으니까 그럼 m은으로 식을 정리를 해야겠네. 분배를 다시. 자, 그럼 여기서 분자가 am 더하기 mb는 a-b가 될 거고, m은 a 플러스 b, a-b 묶어내면 m은 a 플러스 b분의 a-b 끝인 거네요. 더 없네요. 됐나요? m을 a, b의 값으로 나타내라. 뭐 요구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4번 문제 보시면 한근이 알파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a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네요. 한근이 알파일 때. 자, 그러면 이 모양을 어떻게 만들 걸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 한근이 알파니까 그럼 알파를 대입해보면 4알파 제곱, 그치? 마이너스 3a 더하기 2 알파 마이너스 4는 0인 상황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건, 구해야 되는 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에요. 그치?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럼? 4알파 마이너스 알파로 나눠. 그치. 그러니까 4알파로 나눠주면 되는 거겠지. 그치? 여기에 레은이 풀었어요 이거? 4알파분의 1이 똑같이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변은 안 쓸게요. 어차피 0이니까. 자, 알파 그리고 여기를 먼저 써주면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이항시키면서 4알파로 나눴을 때 4분의 3a 플러스 2입니다 되는 거죠. 그쵸? 자, 얘가 a랬거든요. 4분의 3a 플러스 2가 a랬거든요. 3a 플러스 2는 4a가 되는 거고 a는 2입니다. 풀어주면 되겠네. 그치? 모양을 보고 만들어낼 수 있었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지훈이 5번 완벽하게 풀 수 있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영상 녹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아까는. 자, 여기에 두근이 알파고 베타니까 알파 대입했을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k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3은 0.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모양이 여기까지인 거 따라서 이 식은 2알파가 될 거고, 같은 방법으로 2베타 될 거고, 구해야 되는 건 4알파 베타. 그치? 자, 여기서 알파 베타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4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0이에요. 끝나면 되겠네. 그쵸? 쉬웠네요. 자, 6번 문제는 해결하셨나요? 답 뭐 나왔죠, 이거? 자, 음수라는 게 아니고 fx는 0이랑 g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두 개를 합친 거야. 그치? 근데 AB의 공통근이 2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fx 더하기 gx는 0이고 fx 곱하기 gx는 0인 상황에서 공통근이 2다라는 건 여기에 x 대신에 2가 들어가도 여기에 x 대신에 2가 들어가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고, gx는 요 b라는 식은 ab의 공통근이 2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a라는 식, 이 b라는 식은 아까 말했지만 얘는 무조건 이 fx와 gx에 대해서 설명이 나온 게 x제곱의 개수가 1인 두 2차 방정식인 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a라는 식, 이 b라는 식은 무조건 공통근이 2이기 때문에 x-2예요 라는 식은 공통인수로 가져갑니다. 맞죠? 그리고 b만 만족하는 근이 3, 5면 이 b라는 식은 x-3에 x-5를 또 공통인 근으로 가져갈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fx 더하기 gx가 x-2를 공통인수로 갖는다 라는 건 무슨 말일까? fx 더하기 gx는 2차죠. 2차 더하기 2차니까 2차죠. 그래요. 근데 fx 더하기 gx가 x-2를 근으로 갖는다. fx가 x-2 그리고 뭐 x-p 이렇게, gx가 x-2 x-q 이렇게. 그러면 더 해봐. a에서 하라는 대로 더 해봐. 그럼 어떻게 나와요? x-2에 2x -p-q는 0으로 a라는 식이 정리가 되는 거네. 이러면 x-2를 fx 더하기 gx가 인수로 가져가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뜻하는 건 뭐예요? fx도 x-1을 인수로 가질 거고 gx도 x-1을 인수로 가질 거다.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x-2, x-3, x-5였을 때 얘는 4차례매, 2차식과 2차식의 곱인 4차례매. 뭐가 두 번 들어가 있는 친구다? x-2가 두 번 들어가 있는 친구다. 이해돼? 이해했어요? 자, fx 더하기 gx의 해를 구하래요. 그쵸? 그러니까 fx는 이제 뭐 둘 중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지. fx가 x-2에 x-3이에요. 다음에 gx는 x-2에 x-5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fx 더하기 gx 한 다음에 해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이거의 해를 구하라고 했을 때, fx 더하기 gx의 해를 구하라고 했을 때 얘를 다 전개해서 2차 방정식을 합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치? 합쳐주면 x-2에 2x-8은 0이라는 게 fx 더하기 gx라는 식이 되는 거고, 따라서 그는
x는 2 또는 x는 4 이렇게 나와줘야겠네요. 괜찮나요? 7번 여러분 이런 문제 고난도 문제로 그 2차 방정식 문제 뽑아놨을 때는 한 문제씩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걸로 잘못 알고 풀었을 때 마이너스 2랑 4가 나왔대요. 자, 이거를 잘못 알고 풀었을 때 합은 어떻게 나오나요? a분의 2b 나오는 거죠? 근데 2분의 1을 더하지 두 개도 2분의 1하고 해주세요.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되나? 곱이 달라지나? 자, 해봅시다. 합이 a분의 2b 만들어진다는 소리네요. 그쵸? 그러면 두근이 마이너스 2랑 4라고 했기 때문에 합이 2인 거야. 맞아요? 그러면 A는 B. 잠깐만. a분의 2b. 여기선 a는 b가 나오는 거고요. 곱은요. 분모는 a의 제곱, 분자는 b제곱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빼준 상태. 그러니까 a제곱분의 4ac 나오는 거고, 그치? 얘가 마이너스 8인 거죠.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8의 곱인 마이너스 8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a 약분해주면 식이 어떻게 나오나요? a분의 4c는 마이너스 8인 거고, 그러면 이렇게 약분하면 c는 마이너스 2a인 거네. 그치? 그러면 이 식에서 b도 a로 표현하고 c도 a로 표현이 된 거야. 이젠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어? a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2a는 0인 상태. 그치? a는 0이 아닌 거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a는 0이 아닌 거 나와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 옳고 그른 거는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인 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인 거.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 라고 해주면 1 플러스 4는 5입니다. 풀이해주면 되겠네요. 괜찮나요? 맞은 게 없다고? 똑같은 답이 나와야지. 자, 두근이 모두 정수일 때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요, 여기서? 이거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 이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나올 거네요. 그쵸?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판별식만 쓰면 우리가 나누기 4를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조심해야 되는 건 얘는 4가 루트 안에 있는 4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2를 밖으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쵸? 4를 밖으로 꺼내니까 2를 꺼내놓고 얘가 약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예? m 더하기 이거 약분하고 여기도 2 이렇게 약분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3 되는 건가요? 루트 안에는 2m 플러스 3 들어가 있는 게 x예요. 자, 그런데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했거든요. 그쵸? 그럼 생각해야 되는 건 두 자리 자연수 m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인 거고, 우리는 2m 플러스 3이 제곱수가 되기를 원하는 상황이네요. 그쵸?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 플러스 3, 두 자리 자연수의 2배 플러스 3이 제곱수가 되는 걸 생각을 해보자. 제곱수는 두 자리에서 제곱수는 뭐 25 있을 거고, 그치? 그러니까 m은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10 이상 99 이하, 2m은 20 이상 198 이하, 2m 플러스 3은 23 이상 201 이하. 이 중에서 제곱수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힌트는 짝수 더하기 3이니까 홀수의 제곱수를 찾아줘야 됩니다. 맞죠? 그럼 25 될 거고요. 66에 36 안 되고 77에
49, 8, 99, 81, 10, 11, 121, 169, 그 다음에 15의 제곱 225는 범위에 벗어나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될 거고요. 2n 플러스 3이 25가 되려면 m은 11, 2n 플러스 3이 49가 되려면 46을 2로 나눠서 23, 78을 2로 나눠서 39, 118을 2로 나눠서 59, 166을 2로 나눠서 83. 요렇게가 m값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답이 1, 2, 3, 4, 5 5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자리 m이 자연수인 거고 x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여기 아까 마이너스 없던 거 붙여줘야 되는 거네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분의 2와 베타분의 2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요거다 라고 합니다. PQ는 연속하는 두 정수, AB는 연속하는 두 양의 정수, 그치? 그러면 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은 x는 알파고 x는 베타래요. 생각을 해봤을 때 AB는 모두 양의 정수라 그랬거든요. AB는 모두 양의 정수거든요. 얘는 여기에서는 두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얘는 마이너스 A거든요. A랑 B는 곱은 알파 곱하기 베타인데 B거든요. A랑 B는 모두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인 거고 얘도 양수인 거네. 음수 아닙니까?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인 거라고. 아, 음수인 거죠. 아, 쏘리.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얘 음수인 거죠. 그쵸? 곱은 양수인 거고. 자, 그리고 알파 베타 생각해야 되는 게 곱했을 때는 양수, 합했을 때는 음수가 나온다라는 건 알파도 0보다 작고 베타도 0보다 작은 거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알파분의 2랑 베타분의 2는 그럼 얘도 음수랑 음수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네를 두근으로 하는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는 0에 대한 정보를 좀 생각을 해보자. 얘는 알파분의 2가 근이고 또 x는 베타분의 2가 근인데 합은 알파 베타분의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p인 거네요. 곱은요 알파 베타분의 4가 될 건데 얘는 q가 되는 거고요. 얘네 둘이 어떻대? 얘는 연속하는 두 정수래요. 그쵸? 그럼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은지 모르니까 q를 p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지금은 두 연속하는 정수, pq는 연속하는 정수. 그럼 p는 알파 베타분의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라고 할 수 있고요. 그쵸? 생각해야 되는 건 얘랑 얘가 연속하는 정수다 나와 있습니다. 좋아요. A랑 B도 연속하는 양의 정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서 집어넣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쵸? 그래. 알파 베타 대신엔 B를 대입하고 다음에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는 A를 대입을 해보자. 그쵸? B분의 4. 요거는 B분의 4인가요? Q라는 건 B분의 4가 되는 거고 P라는 건 B분의 2A가 되는 거네요. 뭐라 쓴 거야? 왜 P가 됐어? B분의 2A가 됐네요. Q랑 P는 어떻다고? 연속하는 정수로. 그리고 A랑 B는 연속하는 양의 정수. 뭔가를 좀 이끌어내 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우리는 지금 P랑 Q가 연속하는 두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거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게 P와 Q의 차이가 1입니다 를 생각하면 한번 해봅시다. 그럼 P에서 Q를 뺀 게
1일 수도 있고 또는 Q에서 P를 뺀 게 1일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면 B분의 2A-4가 1일 때는 2A-4는 B인 거네요. 맞나요? 2A-4는 B인 거네요. 그럼 2A는 B 플러스 4야. 근데 A랑 B는 연속하는 두 양의 정수라며. 그치? 이때는 뭘 생각을 해야 될까 또? 근데 B분의 자 여러분 A랑 B는 두 양의 정수라고 했거든요. 그쵸? 여기서도 사실 A랑 B가 뭐가 더 큰지 몰라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경우를 나눠서 봐주도록 합시다. A가 크다면 A가 B보다 크다면 이제는 A가 B 플러스 1인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 경우에는 2B 플러스 2가 A 대신에 B 플러스 1 대입한 거죠. B 플러스 4예요. 그러면 B는 2가 되는 거고 A는 3이 되는 거네. 맞지? 이때는 눈 똑바로 떠라. A 더하기 B는 최대값이 5가 나오는 거네요. 그쵸? A가 B보다 작다면 그러면 우리는 B가 A 플러스 1이다 라고 놓고 2A는 B 플러스 5예요 되는 거니까 B는 5가 나오는 거 맞나요? 그럼 A가 이때는 4가 나오는 거네요. 잠깐만. B는 A 플러스 1이라고 하니까 2A는 A 플러스 5인 거고 A가 5인 거고 B가 6인 거네요. 그쵸? 문제 없죠 이것도? 그쵸? 이때는 최대값이 이제는 A 플러스 B가 5가 나온 게 있고 11이 나온 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Q 빼기 P가 1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이를 해볼게요. Q 빼기 P는 B분의 4 빼기 B분의 2A가 1인 경우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B분의 4-2A가 1이니까 4-2A는 B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도 또 A가 B보다 크다면 A는 B 플러스 1로 놓고 4-A가 B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B입니다. 3B는 2 되는 건가요 여기서는? 3B는 2. 그러면 이거 정수라는 조건에 안 되네요. 그쵸? 자 이번엔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해보면 B는 A 플러스 1이라고 해야 될 거고 여기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4-2A는 A 플러스 1이니까 3A는 3, A는 1, B는 2가 되겠다. 이때는 3이 나오네요. 그쵸? 따라서 최대값은 11이에요. 나와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경우 나눠서 풀이하는 게 참 어렵네요. 그쵸? 얘들아 그럼 얘는 답이 잘못 나온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앞에 잠깐만 보면요 여러분 문제를 풀어서 요 경우를 구한 거고 요 경우를 구한 거고 또 어떤 거였지? 이 경우를 구했잖아요. 그쵸? 근데 A가 5고 B가 6이면 P랑 Q가 연속한 두 정수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치? 자 A가 5고 B가 6이면 P는 6분의 10, 3분의 5가 되고 Q는 3분의 2가 되는 거네요. 연속한 두 정수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1차이가 나는 건 나왔거든. 자 A가 3이에요 B가 2에요 라고 해봐. 그럼 P는 뭐가 나오죠? 2분의 6이니까 3 나오네요. 그쵸? Q는요 2분의 2니까 2가 나오네요. 연속한 두 정수 되고요. 그치? A가 1이고 B가 2면요 P는 B분의 2분의 2니까 1 나오고 Q는 2가 나오네요. 얘도 연속한 두 정수가 되네요.
그럼 A 플러스 B의 최대는 답이 5입니다가 나와야겠네요. 답지가 네, 답지가 틀렸어요. 두 정수라는 조건을 놓쳤네요. 따라서 답은 5예요. 11이 아니고 5입니다. 뒤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뒤에서부터 갈게요. 직각삼각형이요? 정오각형에서는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정오각형에서는 닮음이 나와요. 아, 몰라요? 닮음 나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나오죠? 지금 그려져 있는 요거 나와 있으면 이게 각이 어떻게 나와? 합동? 아, 뭐 합동도 맞지만 합동을 이용해서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안 나오고 2 D. 자, 지금 내가 여기의 길이를 1이라고 했으면 여기의 길이도 1이죠. 맞니, 여러분? 자, 그리고 한 각의 크기는 몇 도예요? 108도죠. 이게 지금 180도짜리가 3개 있어서 5개의 각의 크기의 합이 540이고 정오각형이니까 540을 5로 나눠서 하나의 각의 크기가 108이 나오는 거네요. 그쵸?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뭐가 되죠? 뭐가 되죠? 뭐랑 뭐랑 닮음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그래, 이 상황에서는 이제 합동이 보이겠네. 그치? 얘랑 합동인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A, B 뭐랑? A, B, E랑 B, C, A. 그래, 얘네도 합동인 거고 A, B, E랑 또 어떻게? A, B, P가 닮음인 거죠. 맞죠? 왜? 얘랑 이거랑 다 각의 크기 같은 상황이에요. 그쵸? 2등변 삼각형이고요. 얘도 2등변 삼각형이에요. 맞아요? 180도에서 180만큼 뺐으니까 72가 남는 거고 여기 36 여기 36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180에서 36 빼면은 144. 요 삼각형에서 36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72고요. 여기 36이에요. 얘도 2등변 삼각형인 거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요. 여기의 길이가 1인데 지금 이것도 똑같이 2등변 삼각형인 게 증명이 되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1인 거거든요. 맞죠? x의 길이가 이거다 라고 봐준다면 여기는 x-1이에요 놓을 수 있는 거네. 맞지? 자, 이제 닮음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봅시다. 삼각형 ABE와 닮음인 건 삼각형 PBA에요. PAB에요. 이렇게 B가 아니고 PAB에요.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어디 대 어디는 짧은 변 대 긴 변 AB에 대응되는 변은 PA인 거고 BE에 대응되는 변은 AB인 거죠. AB는 1, PA는 x-1. 여기랑 여기 길이 같죠? 2등변으로. 그쵸? x-1. 다음에 BE에 해당되는 변의 길이는 x, AB에 해당되는 변의 길이는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맞죠?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내항의 곱은 1이니까 빼기 1은 0인 거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올 거고요. 그쵸?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만 답이 될 겁니다. 됐나요? 닮음이 여러분 이렇게도 찾아질 수 있고 얘가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랑 닮음이에요. 또 이거랑 요거 짧은 것도 닮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랑 얘가 닮음인 걸 생각하면서 문제 봐줘야 됩니다. 정우각형에서는 뻔한 문제예요. 얘는 알겠어요? 선생님이 설명 시작했을 때 이거 하면 안 돼요. 알겠지? 보자마자 달려들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길이가 45cm인 선분을 6개의 선분으로 나눴어. 왜 6개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오케이. 자, 나눴을 때 4개로 넓이가 63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 ABCD를 만들었다 입니다. 그쵸?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중 4개야 왜? 6개의 선분으로 나누고 왜 4개죠? ABC.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머지 2개의 선분으로 ABCD의 넓이가 같은 3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눴다라고 합니다. 좋아요. 자, AB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요 길이 X라고 놓고 요 길이 Y라고 놓고 해볼까요? 그쵸? 네, 넓이가 같은데 합동이란 뜻이 넓이가 같은 게 합동이라는 뜻은 아니죠. 그쵸? 맞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X예요, 이거 Y예요 놓고 풀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쵸?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야 될까? X인 게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는 Y, 그치? 여기는 Y, 여기도 Y, 여기도 Y, 여기는 2Y, 2Y.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도대체? 22Y 분의 20. XY가 63 나누기 2Y. 45 마이너스 요걸로 먼저 해볼까요? 길이가 45cm인 선분이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45에서 뭐뭐뭐 빼야 돼? 4Y에 6Y랑 4X 빼나요? 6X는 3X 빼나요? 45에서 6Y 마이너스 3X를 빼고 얘를 반으로 갈라준 길이가 되는 거네요. 그치? 네. 그 다음엔 또 이거랑 2Y랑 곱한다고? 얘랑 2Y랑 곱한다고? 그러면 뭐가 나오죠? 이러면 넓이가 63인 직사각형이 만들어진 거니까 아니지, 지금 요거 곱하기 2Y를 했으니까 21인 거죠. 얘는 21인 거죠. 그러면 거의 다 된 거 같은데 지금 X, Y에 대한 뭔가 식이 하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X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Y의 길이도 알아야 되니까 뭐 해야 되지 이제? 식이 하나가 더 있으면 연립을 해줄 수 있겠다를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네요. 그쵸? 좋아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넓이로 했으니까 XY가 몇인 거? 21. 좋아요. XY가 21인 거. 전체 넓이가 63이었고 넓이가 같은 세 개로 쪼개놨기 때문에 XY가 21인 걸로 해봅시다. 자, 그럼 전개해볼까요? 이 약분하면서 45y 마이너스 6y 제곱 마이너스 3xy는 21. 그러면 이항시키면서 6y 제곱 마이너스 45y, 여기가 마이너스 63이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84는 0인 거 3으로 나누고 계산합시다. 2y 제곱 마이너스 15y 더하기 28은 0. 그러면 1, 2에 뭘로 되죠? 7 2 안 되는데? 좋아요. 1, 2에 4, 7 붙여서 마이너스 붙이면 y-4와 2y-4는 0인 거고 y는 아이고 미안해요. 7, y는 4 또는 y는 2분의 7. 이때 x는 4분의 21. 이때 x는 곱해서 21 되는 걸 찾는 거죠 지금. 그럼 6 되면 되나요? 6 되면 되는 거네요. 그쵸? AB의 길이를 구해달라, 2Y의 길이를 구해달라. 2Y는 8이 되던가 7이 되던가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답은 AB의 길이는 8도 되고 7도 됩니다. 자, 14번 500g의 물이 들어있는 그릇에서 얼마만큼의 물을 퍼낸 다음에, 얼마인지 모릅니다.
퍼낸 양과 같은 양의 소금을 넣어서 완전히 녹이고요. 소금물에서 처음 퍼낸 물보다 50g 더 많은 소금물을 퍼내고, 퍼낸 소금물의 양만큼 소금을 또 다시 넣었더니 28%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아, 끔찍하네요. 여러분,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500에서 퍼내고 퍼낸 만큼 소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50g을 더 퍼내요. 그쵸? 더 퍼낸 다음에 퍼낸 만큼 또 소금을 집어넣어서 28g, 28%가 된 건데, 결국에는 500g이 다시 맞춰진다라는 거네요. 그쵸? 그거 생각하면서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쵸? 너무 싫어. 자, 그러면 처음에 500g에 처음에 500g에 처음에 퍼낸 양의 물을 구해야 되는 거네요. 처음 퍼낸 양의 물. 얘가 농도가 몇인지 모르잖아. 아, 500만큼 물이 들어있구나. 처음에 0%짜리네요. 그러네요. 그럼 여긴 소금 0 들어있는 상태인 거고요. 물이 0이요. 자, x만큼 빼내면, 그러면 이게 500-x 0이 되는 상태일 거고, 여기에다가 소금만 집어넣는 거니까 x만큼의 똑같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결과물은 어떻게 돼요? 이제 500이 다시 될 거고, x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는 상태네요. 여기에서 이제는 500에서 x-50, 그러니까 x 플러스 50만큼을 벌어내는 겁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 농도는 몇이죠, 여러분? 농도는 몇이죠? 왜냐면 농도를 알아야 여기서 퍼내는 만큼의 소금이 내가 이렇게 원래 처음에 x만큼 푸고 x 플러스 50만큼을 퍼내는데, 이거의 농도를 알아야 여기에서 빠지는 소금의 양을 내가 알아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요거는 500분의 x 곱하기 100을 하는 거니까 5분의 1x. 그치? 5분의 1x %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이제 5분의 1x. 지금 450-x가 되는 거잖아. 맞죠? 여기에다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는 소금이 얼만큼 있어요? 소금이 얼만큼 있어? 얘는 농도가 5분의 1x야. 생각해. 450-x, 아이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곱하기 5x? 5분의 1x?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야 돼. 5분의 4x 아닌 것 같은데. 얘가 농도가 1%라면요, 얘가 1%라면요 100분의 450-x만큼의 소금이 있는 걸 거야. 근데 농도가 지금 1%가 아니야. 5분의 1 x%야.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뭔 소린지 이해했어요? 450-x만큼의 소금물이 있다고 해봐. 얘의 1%라고 하면 100분의 450-x 할 거야. 2%면 100분의 얘의 2배잖아. 2%는 1% 2배잖아. 900-2x 할 거야. 그치? 그런데 5분의 1 x%래.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5분의 1 x만큼 곱한 만큼의 소금이 들어있다 라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표현이 500분의 450x 마이너스 x제곱 되는 거 맞나요?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에다가 이번에 또 뭐 해야 돼? 퍼낸 만큼 퍼낸 소금물의 양만큼 소금물을 또 넣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그럼 뭐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x 플러스 50만큼 또 집어넣을 거네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똑같이 x 플러스 50이겠죠. 그쵸? 그랬더니 얘가 이제 500g을 회복을 하는 거고요. 맞지? 28%가 된다 그랬거든요. 500의 1%는 5고 28%면 그러면 140이 될 테니까 소금의 양을 합쳤더니 140이 된다라는 식을 만들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그쵸? 양변에 500을 곱하면서 써볼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50x 더하기 500x 더하기 25000이다. 그치? 는 140에 500 곱하면 여기서 70 되고 7만 되는 거네. 70만 아니고. 자,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950x 플러스 45,000 되는 거 맞습니까? 7만에서 25,000 빼는 거니까 45,000 맞죠? 는요. 인수분해 어떻게 되나요? 어제부터 이런 숫자 큰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이네요. 그쵸? 하기 너무 근해 형식은 너무 싫은데. 이거 되겠다. 900 곱하기 50 하면 되겠다. 그러네요. x-900 x-50은 0. 근데 900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500g짜리에서 900g을 퍼낼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퍼낸 건 따라서 50g입니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좋았다. 13번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해보자. 자, 거리는 x라고 하고요. 비행기의 속력은 y라고 하고요. 바람의 속력을 z라고 하고 해볼게요. 그러면 직선으로 왕복을 할 거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비행을 했을 때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자,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비행하여 84번 걸렸다라는 걸 1번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1번 상황에서는 이동하는 거리는 x, 항상 거리는 x, 그치? 자, 그럼 이때 속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때의 속력 x 마이너스 보고 얘기하세요. 속력 어떻게 돼? 신윤 집중해서 생각하고 대답해 빨리. 속력 어떻게 되냐고. y-z겠지.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비행기의 속력이 y야. 바람이 z의 속력으로 불어. 그럼 비행기가 이동하는 속력은 y-z일 거고. 그러면 이때는 y-z분의 x가 될 건데 이게 84예요 라고 하나 나온 거네. 자, 돌아올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비행을 합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또 x만큼의 거리를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비행을 한다니까 y 플러스 z의 속력이 될 거고, 이때는 y 플러스 z분의 x가 될 거고. 자,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뭐라고 나왔냐면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의 비행시간보다 9분 빨랐다. 자, 그럼 세 번째에서는 x의 거리를 y의 속력으로 가서 y분의 x. 자, 얘가 더 빠르겠지? 당연히. y 플러스 z로 가는 게 더 빠르겠지?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더 작을 거예요. 얘보다 얘가 더 작을 거예요. 빨리 갔을 때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y분의 x보다 9 작다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러면 해보자. 어떻게 해야 풀 수가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해야 풀 수가 있을까? x는 84, y-80. 좋아요. 요거랑 요거를 x는 84y 마이너스 84z 해보고, 여기서는 x를 둘 다 약분을 해서 없앨 수가 있는데, 아니구나. 빼기 9 때문에 안 되는구나. 자, 그러면 x는 y분의 x 마이너스 9y 분자에 y 플러스 z를 올려. 맞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같다가 나와야 되는데 풀 수 있을까? 이거 너무 복잡해 보이는데요? 그죠?
너무 복잡해 보이고요. 84y-84z는 여기에다가 y가 곱해지면 xy 더하기 xz 마이너스 9y 제곱 마이너스 9yz가 나올 거야. 답도 없는데 이러면 이 비행기가 돌아올 때의 비행 시간을 구하여라 니까 구해야 되는 건 얘인 거네요. 그럼 y는 x로 구해야 되는 건 y분의 x를 구해야 되는 거네요. 그쵸? 여러분 이 문제를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합시다. 시간 부족하네요.